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려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던 QQQ, 그리고 그 수익의 끝을 보여줄 것 같았던 QLD와 TQQQ는 이제 여러분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지금 시장은 냉혹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운명의 주사위가 잘 나오기만을 기도하는 도박꾼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지금은 명백한 리스크오프의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인플레이션은 끈질기게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매크로라는 이름의 거대한 버스가 경로를 무법천지로 바꾸고 있을 때 프로들은 결코 가만히 앉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모든 포지션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헤지펀드들이 살아남는 법, 즉 리언더라이팅입니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투자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QQQ를 매수한다는 것은 나스닥 100이라는 시대의 정신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QLD로 레버리지를 높이고 TQQQ로 그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노이즈와 변동성을 온몸으로 받아내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리스크오프의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질 때 TQQQ는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먼저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프로들은 이럴 때 베타를 줄입니다.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S&P 매크로 버킷을 관리하며 스타일 사이드의 해지를 자동화합니다.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나을지, 특정 섹터의 노출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TQQQ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무런 방패 없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고수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전쟁이나 육아, 혹은 정치인의 입에 내기를 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업 고유의 가치, 즉 알파를 먹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메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 이름들이 가진 각각의 힘을 분석하고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장악해 나가는지 그 이면의 실적을 파고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닥의 본질입니다. 매크로 환경이 변했다면 여러분의 가설도 변해야 합니다. 에너지 섹터에 있다면 업스트림인지 다운스트림인지 구분해야 하고, 컨슈머 섹터에 있다면 소비자가 지갑을 닫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TQQQ의 수익률만 바라보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슈퍼카를 타고 절벽을 향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프로들의 세계에는 포드 시스템이라는 냉혹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일정한 손실 한도를 넘어서면 가차없이 포지션을 정리당하는 스타프 로스의 세계입니다. 어떤 전략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더 강력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숏 포지션을 관리하는 것이 롱 포지션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숏에서 수익을 낸다면 여러분의 성공 확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롱 포지션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하락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시간의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평생 4-5개의 위대한 투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4-5개를 찾기 위해 프로들은 수천 번의 딥다이브를 거칩니다. 수많은 종목을 갈아치우는 높은 회전율의 세계에서도 결국 본질은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QQQ, QLD, TQQQ는 과연 그런 과정을 거쳐 선택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군중의 소음에 휩쓸려 집어든 것입니까?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에는 모든 주식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각 기업은 자신만의 알파 곡선을 그립니다. 매니지먼트 팀이 어떻게 이익을 성장시키려 노력하는지, 그들의 메시지가 시장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이익을 실제로 만들어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차트의 선이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리스크 모델은 항상 과거를 보고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예상치 못한 6표준 편차, 7표준 편차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그 모델 너머의 진실을 봅니다. 매크로 리스크를 제거하고 남은 순수한 기업의 가치,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QLD와 TQQQ의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매크로 노이즈를 걷어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것은 숏 커버링 물량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매수자는
바로 겁에 질린 숏 매도자들입니다. 이 변동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리스크 한도는 어디입니까? 5%입니까? 7%입니까?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면 그 한도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을 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이며 자본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포드 시스템의 냉정함을 배우십시오. 수백 개의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전략들을 섞어 변동성을 낮추는 거대 헤지펀드들처럼 여러분의 자산도 분산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면 유틸리티나 산업재를 섞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 즉 B를 관리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매니저처럼 에너지가 금지된 환경에서도 다른 섹터를 섞어 전체 변동성을 4에서 5 정도로 유지하는 그 치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는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외침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전략과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공포는 여러분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하십시오. 파고드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QQQ의 구성 종목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익을 내는지, 연준의 금리 결정이 그들의 부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쟁이 그들의 공급망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집요하게 추적하십시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견뎌낸 자만이 TQQQ의 폭발적인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힘든지 시장은 묻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전략이 옳은지, 그리고 그 전략을 지킬 인내심이 있는지 만을 테스트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여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물으십시오. 이 포지션들은 과연 매크로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틀렸을 때 나를 보호해줄 해지 수단은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시장의 자비만을 구걸하고 있는가? 프로들은 리스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관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측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이고 폭풍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견고한 배를 만들고 나침반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QQQ라는 거대한 함선에 QLD와 TQQQ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다면 그만큼 더 정교한 조타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시련은 여러분을 더 위대한 투자자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십시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승리는 운 좋은 자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포착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결정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리스크를 통제하며 본질에 집중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략이 곧 여러분의 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